바르는 약, 먹는 약, 주사요법, 미백 화장품 등이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은 첫 번째 홈케어로 직접 하거나 두 번째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사실 평소에 배우 한소희 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처럼 한소희 씨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방송에서 갑자기 보다가 한소희 씨가 딱 나왔는데 피부가 정말 너무 하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얘질 수 있을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하얘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 방법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소희 씨를 보면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또 투명하죠. 네. 자, 오늘 그럼 피부가 하얘지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일단 미백, 화이트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번 멜라닌의 합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바르는 약, 먹는 약, 주사요법, 미백 화장품 등이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은 첫 번째 홈케어로 직접 하거나 두 번째 병원에 내원해서 처방받거나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미백 원리는 멜라닌을 깨부시는 것입니다. 자, 색소를 깨부시는 것인데 이 레이저 토닝 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색소를 억제하고 그쵸. 두 번째로는 색소를 이렇게 토닝 같은 걸로 깨부셔야 된다는 그런 네, 얘기군요. 맞습니다. 자, 피부에서 이러한 미백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피부는 이제 표피와 진피로 나뉘는데 멜라닌, 즉 점세포가 이 표피에 있는 경우, 또 두 번째는 이제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경우, 또 세 번째는 진피에 있는 경우 등등이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버랩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말하는 친정한 미백은 있는 색소를 깨부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천적, 후천적 이유로 생긴 멜라닌을 깨는 것은 사실 병원에서 레이저를 통해 이 멜라닌을 타겟팅해서 깨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앞에서 말한 미백의 두 가지 중에 그 두 번째였죠. 색소를 깨트리는 거. 그렇죠. 레이저를 통해 깨트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이제 뭐 혹자분들이 뭐야 결국 병원 와서 뭐 치료하라는 거야 라고 이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미백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색소를 깨트리는 거는 결국 레이저를 통해서 에너지를 피부 안쪽까지 투과시켜서 깰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첫 번째 과정, 즉 색소를 억제시켜주는 것도 미백입니다. 자, 예를 들어 미백 연고, 미백 화장품의 원리를 살펴보면 표피와 진피 사이, 즉 이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막 부위에 멜라닌 세포를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데 불가사리처럼 이렇게 촉수가 있고 여기에 멜라닌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변으로 각질세포에 전달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피부의 각질화 과정이라고 해서 이 아래층부터 28일 정도를 주기로 위쪽으로 이렇게 피부 각질세포가 이동을 하면서 묻어있는 멜라닌들도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멜라닌을 만드는 그 세포가 멜라닌을 만들어서 주변을 전달하고 그쵸. 그게 28일 주기로 위로 이게 점점 올라오면서 네. 색소도 같이 표피에 전체적으로 펴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이해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먹는 약, 바르는 약, 주사제, 미백 화장품은 대부분 여기서 첫 번째, 멜라닌의 이 합성 과정 자체를 억제시키거나 두 번째, 멜라닌 세포에서 이제 멜라닌을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을 차단시키거나 세 번째, 아까 설명한 이 28일을 주기로 한 각질화 과정을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각질화 과정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면
묻어있는 멜라닌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겠죠. 네. 즉 이러한 것들은 새로 생긴 멜라닌을 이렇게 억제하는 것이지 있는 멜라닌을 깨부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님, 그러면 미백의 첫 번째 원리 중에 이 새로 생긴 멜라닌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바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바르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타민 A를 먼저 살펴보면 레티놀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피부의 각질층 탈락을 빨리 진행시켜서 앞에 설명해서 피부의 각질화 과정을 빨리 유발하게 되면 묻어있는 점세포들도 어느 정도 탈락이 빨라지겠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환해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각질층 탈락을 이렇게 빨리빨리 시키는 만큼 피부에 자극감, 자결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 오히려 이제 기미와 같은 색소가 더 어두워져 보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처방하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무조건 좋다고 해서 막 바르고 레티놀 크림이라고 해서 막 바르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원장님, 저는 이제 비타민 C 화장품을 썼다가 좀 바를 때 너무 따가워서 다 닦아내고 세수를 막 다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런 걸까요? 자, 비타민 C 화장품에는 순수 비타민 C나 또는 비타민 C 유도체가 사용되는데 순수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이 pH가 3에서 4 정도로 굉장히 산성에 가까워야 피부에 흡수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 화학 시간을 떠올리면 pH 7이 중성이고 네. 피부가 pH 5.5 정도라고 했었을 때 이보다 훨씬 산성을 띄어야지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요즘에 이러한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와 미백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또 더 따가울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미백을 위해 바르라고 하는 이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C 모두 따가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두 개를 좀 같이 바르고 싶고 욕심이 나서 그러고 싶으면 좀 어떻게 바르면 좋을까요? 자, 이제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신데요. 자,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앞에 비타민 C 화장품과 비타민 A, 즉 레티놀 화장품을 모두 바르고 따갑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사실 이러한 따가움은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 주로 나타나므로 민감한 피부의 경우에는 바를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감한 피부에서는 전 사실 두 개를 꼭 다 바르라고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제 예전에 기미연고 바르고 기미 악화됐어요 편을 보시면 이제 기미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 A 크림을 바르고 네. 피부에 자극을 줘서 기미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도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네. 즉 피부에 자극감이 있다는 얘기는 효능을 떠나서 일단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저거 딱 발랐을 때 너무 따가워서 바로 세수를 하고 중단했던 경험이 있는데 잘한 거네요. 그렇죠. 원장님, 그러면 따갑거나 자극이 없다면 두 개 다 일단 발라도 다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자, 따갑지 않은데 조심해서 두 개 다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낮에는 비타민 C 화장품을 바르고 밤에는 레티놀 화장품, 비타민 A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비타민 C를 바르는 것은 항산화 작용이기 때문에 피부가 24시간 중에 가장 햇빛에 의해 손상을 받는 시기에 이러한 비타민 C 앰플을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레티놀은 햇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녁에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즉, 두 개를 동시에 바르지 말고 각각 발라주되 낮에는 비타민 C, 밤에는 레티놀을 발라주는 것이 민감한 피부에서 화장품 때문에 피부 자극을 막으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네, 발라야 되는 시기까지 짚어주시니까 정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집에 가서 오늘 당장 실천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미백하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연예인이 미백에 좋은 배곡 주사를 맞고 효과를 봤다. 막 그걸 50번 맞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 배곡 주사 제 주변에서도 많이 맞긴 하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미백의 첫 번째 원리인 새로 생긴 멜라닌을 억제하는 방법의 주사요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배곡 주사입니다. 우리가 일명 아이유 주사, 비욘세 주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성분은 글루타치온입니다. 오.
오, 맞아요. 글루타치온 저도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좀 많이들 맞으시나요, 실제로? 네. 글루타치온의 효과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맞으시는데요. 자, 방송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더 많이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주로 생성되는 물질로 우리 몸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자, 이 항산화 물질은 첫 번째,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줘 세포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네. 쉽게 피로해지고 또 노화도 촉진될 수 있고 각종 스트레스 반응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바로 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 멜라닌 색소 합성 과정에 관여하는 요소인 타이로시네이즈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멜라닌 색소를 형성하는데 작용하는 효소를 이렇게 억제해서 피부 미백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 배곡주사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이름 정말 너무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항산화 효과가 있으면 미백 때문에 맞은 주사인데 다른 효과까지 더 많이 있겠네요. 네, 글루타치온이 사실 배곡주사로 알려져서 이제 피부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성분 같지만 네. 사실은 내과적으로 더 의미 있게 사용되었던 주사입니다. 자, 첫 번째,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피부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두 번째, 간 해독 작용과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며, 세 번째,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하얗게 만들어주는 배곡의 의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좋은 건강한 주사네요. 그러면 원장님, 이 주사를 맞으면 확실히 한 번만이라도 확 눈에 띄게 하얘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병원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글루타치온 수액을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피부가 맑아졌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자, 하지만 멜라닌 형성에 작용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는다고 무조건 하얗게 변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른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에 의해 글루타치온 효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이 막 사라지게 하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전체적인 피부의 톤이 밝아지는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막 눈에 보이는 점이 막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 한서희 배우를 이야기하면서 좀 하얘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질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보통 배곡주사라고 하면 주사니까 여기 팔에다가 맞잖아요. 팔에다가 안 맞고 주사가 무섭고 아파서 이런 게 좀 싫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글루타치온을 주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방법도 있나요? 네, 요즘에 먹는 걸로도 나와서 이제 네. 우리가 먹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해서 이제 뭐 네. 입천장에 붙이는 뭐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가장 흡수율을 높이려면 당연히 주사네. 그렇죠. 왜냐하면 소화 요소에 의해 분해가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주사제가 도움이 되죠. 네, 아프지만 잘 참고 도움이 되니까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또 여름이 되셔서 많이 타시고 더 좀 언제 다시 또 하얘질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이 영상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고 가세요. 자, 그럼 저희 한번 끝으로 인사할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